네, 안녕하세요. KLPTV KLPJ 프리뷰쇼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편 진행을 맡게 된 SBS 골프 아나운서 진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올 시즌 마지막 KLPTV KLPJ 프리뷰쇼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2023 시즌 KLPGA 메이저 대회들에 대해서 뭐 주요 선수, 관전 포인트, 이벤트 등 제 옆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은 2023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죠.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예고 영상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네, KLPGT 사무국 전략마케팅 본부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정수 과장입니다. 2023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죠.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LPGA 공식 기록 파트너 CNPS의 이정석입니다. 저도 오늘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활약할 선수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기록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방송이 네. 처음이라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데이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좀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좀 알리게 된 것 같아서 네.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올 시즌 방송을 몇 번 거치면서 제가 오늘 또 뭐 저희 리허설도 해보고 대본도 받아봤지만 더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올 네. 시즌 처음으로 이렇게 KLPTV, KLPG 프리뷰쇼 해봤잖아요.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주변 반응 사실 정말 생각보다 의외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저는 저희 홍지원 선수 있죠? 네.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홍지원 선수분도 저한테 오셔서 보셨대요? 프리뷰쇼 잘 보고 있다고 진짜요? 매번 챙겨보고 있다고. 정말요? 네, 그렇게 더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해야겠다. 네, 그리고 스폰서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좀 잘 된 케이스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항상 저희가 채팅방을 열잖아요. 그러면 항상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계세요. 점점 접속자 수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프리뷰쇼를 사랑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많이 준비한 만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KLPTV KLPG 프리뷰쇼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편을 진행해 볼 텐데 지금 네이버 오픈톡에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KLPTV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KLPGA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대회 역사부터 저희가 항상 알아봤던 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일단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2000년 9월 열린 제1회 하이트컵 여자 프로골프 대회로 시작해 어느덧 23회를 맞이한 KLPGA 투어의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메이저 대회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특히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KLPGA 투어 단일 스폰서로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단일 스폰서로서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 프리뷰쇼를 한 대회가 바로 KLPGA 챔피언십이었는데요. 네. KLPGA 챔피언십은 45회째를 맞아 역사가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이수, 크리스 FNC 등 다양한 스폰서가 계속해서 좀 바뀌어 오면서 진행이 됐던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한국여자오픈도 스폰서가 바뀌어 오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무려 23년 동안 이 하이트진로 대회는 한 스폰서가 대회를 주최해 온 거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개최한 스폰서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와, KLPGA 투어랑 20년을 함께 했으면 그만큼 또 골프 열정도 하이트진로가 대단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이 하이트진로처럼 저희 KLPTV, KLPGA 프리뷰쇼도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맞아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는 거 맞아요? 내년에도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과 왜 주춤하시는데? 좀 들켰나요? 아, 제가 지금 본 게 있어요. 그 채팅방에 제가 지금 아이디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공사랑님인가요? 매대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안 그래도 골사랑님이 매대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뭐 매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검토를 하고 계시다. 네, 열심히 좀 매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만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네. 최대한 많이 찾아뵐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올 시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지만 다음 시즌에 꼭 찾아올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대회는 언제부터 메이저 대회가 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본 대회는 상금 규모와 권위, 코스 세팅 등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되면서 2009년부터 메이저 대회로 승격되어 당시 처음으로 4대 메이저 대회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대회 역대 챔피언, 역대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먼저 제1회 하이트컵 여자 프로골프 대회로 열린 영광의 본 대회 초대 우승자의 기쁨은 강수현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역대 우승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신지혜, 서희경, 김하늘, 김효주, 전인지, 고진영, 배선우 등 KLPGA 투어를 넘어 세계를 호령한 선수들이 본 대회 역대 우승자 출신이며 최근에는 김수지 선수와 박민지 선수 등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와,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 사실 재밌는 기록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록이 가장 좀 의미 있다, 재밌다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저는 뭐 되게 많은 기록이 이 대회에서 탄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초대 챔피언 강수현 선수가 기록한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동일대회 3연패 기록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강수현 선수는 당시 고 구옥희 선수와 박세리 선수만이 가지고 있던 동일대회 최다 우승 기록인 3연승을 해내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이었을까요? 강수현 선수는 지난 2018년에 자신의 은퇴 경기를 이 대회에서 하기도 했답니다. 와, 아니 3년 연속 같은 대회 우승이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자세하게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네, 이 대회 3회 연속 우승 기록,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을 좀 자세하게 좀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구옥희 선수, 구옥희 선수의 기록부터 살펴볼 텐데요. 구옥희 선수는 1979년 쾌남 오픈 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80년과 1981년에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3연패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0년, 82년, 83년에 열린 수원 오픈에서도 3연패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82년까지 열렸던 KLPGA 선수권 대회에서도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로 꼽히는 박세리 선수는 1995년부터 97년까지 서울 여자 골프 선수권 대회, 지금의 하나 클래식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수현 선수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이트컵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3연패 선수의 대열에 합류를 한 바 있습니다. 와, 뭐 구옥희 그리고 박세리, 강수현 선수 외에도 이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또 있을까요? 3연패라는 게 진짜 쉽지 네. 않은데요. 있습니까? 네, 그 기록이 진짜 어려워서 네. 사실 이후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랬었는데
2016년에 네. 15년 만에 이 기록을 강수현 선수에 이어서 다시 달성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달걀 골퍼로 유명한 김혜림 선수입니다. 네. 김혜림 선수가 교촌 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15년 만에 다시 3연패를 달성한 선수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1년에 처음 개최된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이 대회에서는 또민지 박민지 선수가 이제 그 2000년부터 초대 이제 하이트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강수현 선수랑 비슷하게 이 대회에서 1, 2, 3회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로 이름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또 우승을 해서 또민지. 네. 박민지 선수도 이렇게 우승을 거둔 바 있는데, 뭐 한 번도 하기 힘든 우승을 3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또 재밌는 역대 기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뭐 저도 이렇게 뭐 이번 프리뷰쇼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네. 기록들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나이랑 관련된 기록이 좀 재미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본대회 최연소 우승자는 2014년 챔피언을 기록한 김효주 선수고, 또 우승 당시 나이는 19년 2개월 28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최고령 우승자는 2003년 우승자인 김순희 선수인데, 우승 당시 나이가 36년 8개월 18일이었답니다. 와, 진짜 뭐 어린 나이에 우승하는 것도 힘들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우승하는 맞아요. 건 더 힘들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실 때 하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이 네. 이제 최고령 커튼과 선수도 있는데, 이제 네. 2000년에 당시 45년 11개월 28일의 나이로 고 한명현 선수가 컷 통과를 하셔서 좀 기록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최연소 컷 통과 선수는 같은 해에 이제 14년 6개월 29일의 나이로 출전했던 이선화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령 참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최고령? 그렇죠. 이 선수 그렇죠. 바로 2012년에 56년 2개월 10일의 나이로 출전하신 고 구옥희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떤 좀 기록이 재밌으셨는지? 저는 우승 관련된 기록 그리고 홀인원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첫 대회부터 2008년 대회까지는 이 대회가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렸었는데요. 이때 그 54홀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웠던 선수가 2008년에 13언더파 203타로 우승을 했던 신지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메이저 대회로 승격이 되면서 72홀 플레이로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는 최소 스트로크 플레이를 했던 선수가 2013년에 우승을 차지한 선수 장하나 선수인데 당시에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은 어려워서 뭐 네. 지금 이번 대회가 참 어려워서 이렇게 또 언더파가 나올 수 있을지 네. 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홀인원 기록은 어떤가요? 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지금까지 총 16번의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열리지 못했던 2020년 대회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번 연속 이 대회에서 홀인원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올해에도 이 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가 나올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역대 우승자와 역대 기록을 살펴봤는데 내일부터 열리게 될 대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봤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푸조이님인가요? 코스가 바뀌지 않는 한?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코스가 바뀌지 않는 한 코스가 바뀌지 않는 몇 안 되는 코스로 피겐골프 선수를 선택할 때 개인적으로 지난 대회 성적을
한번 꼭 확인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뭐 골사랑님이 코스가 어딘데요 하시면서 블루헤런이라는 걸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뒤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픽앤골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네. 이 대회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블루헤런에서만 열렸던 대회입니다. 이 대회 자체가 이제 권위 있는 대회이고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코스 세팅이 어렵고 코스 관리가 잘 되어 있기로 좀 유명한 대회더라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회 기록을 좀 살펴보다 보면 2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네. 사실 연도별로 이 대회의 난이도 세팅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어렵게 세팅이 되는 게 이 대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좀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이 12번 홀이거든요. 네. 12번 홀 같은 경우는 매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홀이 되어서 이 대회를 좀 지켜보는데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블루헤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가 간략하게 뭐 대회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설명한 이후에 픽앤골프 또 어떤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유리할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역사를 알아봤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올해 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2023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예술의 골프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블루헤런 여주 골프 클럽에서 오는 10월 5일 목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 상금은 12억 원, 우승 상금은 2억 1,600만 원이고 네. 총 108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자웅을 겨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갤러리를 위한 이벤트 그리고 특별한 사전 행사까지도 많이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주류업계 최초로 100년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개최하는 본 대회는 매년 갤러리 편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대회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메이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입장이 가능한 대회면서 또 시금 그리고 화장실 서비스 제공을 매년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시금으로는 요즘 좀 핫한 네. 곳이에요. GFFG라고 굿푸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운타운업, 클랩피자, 노티드 등 트렌디한 F&B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먹어본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서 좀 멀지만 골프장이 지금 서울에서 가기엔 멀지만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가서 보시면 뭐 골프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뭐 가시나요? 이번에? 네,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대회장으로 넘어가서 오늘요? 네네 대회 담당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이 프리뷰쇼 딱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네, 일찍 가시네요. 네네 보통 하루 전에 가서 이제 대회 세팅 잘 되어 있는지 보고 뭐 이것저것 사전 행사도 있고 해서 네, 미리 가서 좀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본부장님도 가세요? 네, 저는 가는데 안 오세요? 제가 못 가요. 제가 방송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시구나. 거기 가서 저희 이제 점 파티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언제 가세요? 근데 저는 일정을 좀 보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대회 첫날이나 아니면 둘째 날 갈 예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이 방송이 다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싶습니다. 내일 빼고 다 있어서 이번 주에 저는 TV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바쁘시군요. 너무 재미있게 좀 네. 기대가 되더라고요. 골프장도 어렵고 마지막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재밌는 이벤트들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또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하면 가장 좀 떠오르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공식 연습일인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김민별, 박현경, 방신실, 한진선 선수가 가족과 함께 패밀리 골프 대항전이라는 거를 출전해서 먼저 대결을 좀 펼치게 됩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가족들과 이제 합쳐서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더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또 팬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선수들의 공식 연습 라운드를 볼 수 있는 팬즈데이가 있고 또 주니어 선수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인사이드 로프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또 원포인트 레슨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 4라운드는 바로 블루데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옷, 오늘 저희 아나운서님, 저희 본부장님처럼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시면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 하니까 왜 안 입고 오셨어요? 저 바로 이거 가신다면서요? 파란색이에요. 파란 거짓말! 개똥. 이거 남색이잖아요. 이거 아니, 파란색이 파란 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파란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팬사인회도 진행된다고 하고 또 파란색 옷 입으시면은 좋으니까 한번 사인 받으실 물건도 꼭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메이저 대회 이벤트답게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무료예요? 진짜 무료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무료 맞죠? 네, 무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갤러리 무료라고 골사랑님이 또 보내주셔서 가고 싶어요. 한번 꼭 가보세요. 주말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까지는 비 소식도 없으니까요.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도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남다른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국내 골프 팬덤의 1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국내외 통산 18승에 빛나는 박성현 선수가 남달라 박성현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국내 투어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팬 여러분께 호쾌한 샷을 또 선보일 예정이니까 또 갤러리 오시면 박성현 선수의 샷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달라 박성현 선수를 진짜 또 오랜만에 이번 대회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성현 선수 외에도 이 주요 선수들에 대한 각오가 아무래도 메이저 대회다 보니까 대단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 놀랐어요. 이번엔 선수들 인터뷰 각오 영상까지 네, 찍어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아주 장족의 발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선수부터 현재 상금 순위 1위인 이혜원 선수, 그리고 올 시즌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 그리고 하이트진로 소속 선수인 김민별 선수 인터뷰를 해왔는데 네. 먼저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선수의 영상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트진로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프로입니다. 일단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제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계절이 추워지면서 땅도 좀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페어웨이에서 꼭 세컨샷을 쳐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러프로 가면 그린이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킨 뒤에 샷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KLPGA 선수들도 메이저 대회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몰입하시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 선수의 각오가 담긴 영상을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 또 다른 선수들의 영상도 많이 담아왔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이 각오를 밝혔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되는데 제가 재작년 디펜딩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메이저 대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이제 2년 동안 2승씩 했는데 올해는 기회가 된다면 메이저 2승도 노려보고 있고 다시 디펜딩 챔피언을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루에러는 굉장히 어려운 골프장이기 때문에 페어웨이도 잘 지켜야 하고 그린도 좀 단단한 편이고 해서 아무래도 탄도 높은 샷으로 공략해야 되는 게 가장 주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기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려가지고 저 김수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LPGA 프로골퍼 이다현입니다. 메이저 대회인 만큼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아무래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조금 더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대회에 임할 생각입니다. 우선 블루헤런 쉽진 않은 골프장이어서 그래서 스코어가 그렇게 잘 나오고 했던 골프장은 아니었어서 전체적으로 샷 공략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잘 치면 좋겠지만 우승하면 좋겠고 터트하면 좋겠고 너무 잘 치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가 준비한 것들 잘 준비해서 행하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1승이 있으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이트 경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저 또한 좋은 모습이 있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원 프로입니다. 제 플레이 스타일이 아무래도 메이저 대회에 강하다 보니까 이번 하이트진로 챔피언십도 우승을 목표로 놓고 플레이 할 건데요. 우선 코스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안전하고 보수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번 홀 파4홀이 티샷도 어렵고 세컨샷 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거리도 긴데다가 그래서 그 홀에 티샷이나 뭐 세컨샷이 러프에 빠졌을 때 공략하는 거, 그 나머지 홀들도 나무 때문에 시야가 방해받는 홀들이 많아서 티샷 할 때 좀 더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홍지원은 메이저 대회에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갤러리하시면 재밌는 모습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골사랑님이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이번 저희 프리뷰쇼를 위해서 많은 영상을 담아 오셨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상금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혜원 선수의 영상도 보고 오시죠.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올해 메이저 1승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전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기복 없는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블루헤런에 첫 출전하게 되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코스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실수한 걸 토대로 올해는 작년 같은 실수하지 않고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의 각오와 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써주시고 계신데 막 이모티콘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루아 써니님이 이모티콘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홍보 모델 분들 대상으로 네. 이렇게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OGQ 마켓에서 KLPJ를 검색을 하시면 저 이모티콘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되고 뭐 무료로 드리고 싶지만 아, 사야 돼요? 네, 유료, 아, 그래요? 유료긴 합니다. 그래서 1,000원인가? 제가 아. 기록하기로는 1,000원 정도니까 그리고 중계 보시면서 이제 막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골사랑님은 지금 쓰고 계신데 장하나 선수 이모티콘인데 어디서 이벤트 할 때 받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이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네이버 OGQ 마켓이라고 OGQ 마켓. 네, OGQ 마켓에서 이제 KLPJ를 검색을 하시면 네. 저런 스티커들이 한 2종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다양한 이모티콘이 많네요. 지금 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운 게 많은데 한번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루아 써니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박성현 선수가 출전하고 방신칠 선수랑 같은 조? 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같은 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저희 1라운드에서는 지금 10시 30분에 1번 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방신실, 고지우, 박성현 이렇게 세 분이 고지우도. 네. 그렇게 같은 조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겠는데 어때요, 본부장님?
네, 아마 좀 볼거리를 위해서 협회에서 조금 재미있는 조편성을 해주신 게 아닌가. 네. 거리도 좀 잘 맞아요. 나가고 이런 선수들로 해서 이제 선수들의 드라이브 거리 이런 것들 좀 재미있게 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타자들이니까 이 거리 대결도 한 조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 영상까지 만나봤어요. 그러면 갤러리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과장님? 네. 방송은 이제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중계 방송, KLPG 투어 주간 방송사죠. SBS 골프와 함께 네이버, LG U+, 그리고 스포키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골프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사심이 담긴 제가 지금 제일 궁금했던 시간인데 데이터와 관련된 시간이에요. 본부장님이 이번 대회가 열리는 블루 헤런 마지막 4개 홀에 특별한 명칭이 붙어 있다는데 이걸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그렇게 어렵다고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블루 헤런 골프 클럽은 이 메이저 대회, 이 하이트진로 대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대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최했던 골프장이고요. 네. 그리고 코스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코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 때 또 세팅은 평소에 그 골프장의 세팅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상당히 또 난이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에게만 챔피언을 허락하는 그런 코스로도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 헤런이 우승자를 점 찍는다라는 뜻을 담아서 헤런 스픽이라고 불리는 이제 4개 홀을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 네. 4개 홀은 마지막 4개 홀 15, 16, 17, 18 4개 홀이고요. 이 4개 홀에서의 전략적으로 이제 홀 세팅을 해놔서 이 홀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우승자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네. 이 4개 홀을 좀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또 재미있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개 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요 4개 홀의 특징을 조금 제가 네. 데이터적으로 조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4개 홀이 15번 홀은 파4고요. 네. 그리고 16번 홀은 파3, 그리고 17번 파4, 18번은 파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4인 15번 홀하고 17번 홀이 좀 어려운 홀로 보통 이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3인 16번 홀하고 파5인 18번 홀이 조금 다소 쉽게 이렇게 세팅이 돼서 어려운 홀에서 지켜내고 쉬운 홀에서 이 뭔가 버디를 따낸다든지 스코어를 좀 얻어내는 어떤 선수들이 우승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이런 세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저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하이트진로가 이번 선수들 2자릿수 언더파는 힘들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어렵게 세팅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그린 공략을 잘하는 선수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왜냐면 다른 메이저 대회도 사실 다 어렵잖아요. 근데 블루 헤런은 제가 지금 그냥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때요, 네네. 본부장님? 이 KLPG 홈페이지에 보면 네. 이 코스 기록을 볼 수 있는 이 코스 맵에서 이 선수들이 전체 출전 선수들이 어떻게 홀을 공략했는지를 볼 수 있고, 이 홀에서의 평균 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 네. 있는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 보면 그 홀마다의 평균 스코어가 있습니다. 네. 그 홀마다의 평균 스코어가 보통 보면 일반 대회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렵다라고 하면 파4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기준 파가 네. 4타잖아요. 네. 그러면
4.2타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홀로 오.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4.3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0.2 혹은 0.3 정도가 더 높아지면 네. 상당히 어려운 홀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 블루 헤런 코스 그리고 화이트 진로 대회에서의 성적을 쭉 좀 보다 보면 0.3 높은 것들은 좀 기본적인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 0.4, 심한 경우는 0.5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 대회에서 상당히 좀 다른 메이저 대회에 비해서도 좀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그런 세팅들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 게 그 하이트 진로 대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제가 본 것처럼 언더파도 어렵고 네. 파 보기 그 사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기록을 보면 우승자도 언더파가 거의 한 자릿수. 네, 초반대. 한 자릿수 초반대인 경우 많고, 작년 같은 경우 우승자가 2언더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2분파를 기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이런 대회, 상당히 어려운 대회로 이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까부터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골프장에서 지금 페어웨이도 좁혀놓은 홀도 있다고 하고 정말 어렵게 세팅을 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선수들이 좀 유리할까요, 여기서? 네, 아까 이제 저희 조금 리허설하는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15번 홀 같은 경우, 이 헤런스픽에 있는 홀들 중에서 15번 홀 같은 경우는 티샷이 좀 어려운 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2021년만 해도 페어웨이를 조금 넓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022년 작년 대회에는 15번 홀 페어웨이를 엄청나게 좁게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샷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홀로 기록적으로 스트로크스 게인지에서 좀 나타나고 있었고, 그 우드를 많이 치는 선수들도 네, 있겠네요. 우드 혹은 뭐 드라이브 중에서도 이제 그 티샷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잘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어려운 홀에서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티샷 스트로크스 게인드가 좋은 선수들을 조금 뽑아 보면 김수지 선수가 티샷 스트로크 게인드에서 2위고, 이혜원 선수가 3위, 이소영 선수가 4위, 김민별 선수가 5위, 곽보미 선수 6위, 박민지 선수 7위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뭐 상위권 선수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잘 치기는 하지만 네. 그 중에도 이제 스트로크스 게인드 티샷이 유리한 선수를 15번 홀에서는 좀 눈여겨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골사랑님이 본부장님 어떤 선수를 선택해야 할지 잘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픽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따가 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지금 이 블루 헤런이 뭐 미국 PGA 투어의 뭐 아멘 코너랑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베어트랩처럼 이렇게 코스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니까 더 재밌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되겠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5번 홀이나 17번 홀은 굉장히 좀 어려운 홀이에요. 17번 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회 관계자분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퍼팅이 좀 쉽지 않은 그런 홀로 세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번 홀은 상대적으로 이제 15번, 17번에 비해서는 좀 쉬운 홀이 될 텐데, 네. 이 홀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서 볼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이번 이제 홈페이지, KLPGA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록인데, RTP라고 하는 Relative to Par,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파를 기록할 확률이 높으냐를 이제 추려놓은 기록인데요. 이 16번 홀이 16번 홀의 길이가 176야드예요. 그래서 요 길이대의 RTP, 그러니까 얼마나 파를 기록할 확률이 높으냐를 봤을 때 홍정민 선수라든지 김희지 선수, 그리고 이소영 선수, 고지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16번 홀에서는 조금 유리한 선수들이다라고 데이터 상으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또 제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지금 눈사람님이 질문 주셨어요. 블루헤론 코스가 어려워도 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승권이 쉬우면 10에서 12 언더파고 까다로우면 5에서 7 언더파로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거보다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때요? 네, 사실 뭐 예측하는 게 네, 어렵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이 뭐 몇 타에서 몇 타다 이렇게 예측하셨던 부분이 정확하다라기보다는 핀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선수들의 성적이 그렇죠.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핀 위치도 혹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거리 기록 그리고 코스에 대한 코스 기록을 보는 섹션에서 보면 핀 위치에 따라서 선수들의 성적 그리고 전체 평균 성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중계도 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이러면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이 대회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골사랑님이 역전 우승이 많이 나온 골프장, 그리고 푸조이님이 저도 김민별 우승한다고 봐요. 마지막 세월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홀들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요. 선수들이 어떻게 또 플레이를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셨을 픽앤골프의 픽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과장님과 본부장님이 미리 다 뽑아오셨다고 해요. 어떻게 뽑으셨나요? 네.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이번 대회는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스트록스 게인드 중에서도 이 블루헤런 코스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가 높은 선수를 위주로 좀 뽑아보자. 네.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4픽부터 이렇게 뽑았을 때 이 전체 선수 리스트를 좀 보면서 이 선수들의 블루헤런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가 얼마나 높은지 순위를 한번 쫙 뽑아봤고요.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의 그 스트록스 게인드 순위도 같이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스트록스 게인드의 순위까지 좀 복합해서 좀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4픽에 있는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주목했던 선수는 김재희 선수였어요. 김재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블루헤런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가 10위에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면 4픽 선수들 중에는 상당히 높은 순위에 속해 있어요. 다른 선수들 송가은 선수 같은 경우 75위고 조하인 선수 76위 이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안선주 선수가 그래도 높은 순위에 있어서 22위였지만 김재희 선수가 이 블루헤런에서 10위에 올라 있어서 저는 4픽에서는 김재희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도 김재희 선수 뽑으려고 했는데 아쉽다. 네. 네, 저만 먼저 다 얘기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네, 먼저 네, 얘기를 먼저 다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해서 3픽 리스트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이 블루헤런 코스에서 조금 스트록스 게인드가 높고 잘 칠 수 있는 선수들은 저는 고지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고지우 선수 같은 경우 블루헤런에서 스트록스 게인드 순위로 6위에 올라 있고요. 전체적인 메이저 대회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가 조금 낮고 이 현재 스트록스 게인드에서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 코스에서 굉장히 잘 친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버디 폭격기라고도 불리는 네, 고지우 선수를 네.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퍼팅을 잘하다 보니까 또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고지우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픽에서는 2명의 선수를 놓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정윤재 선수하고 이미정 선수입니다. 네. 이 2명의 선수 마찬가지로 블루헤런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정윤재 선수는 4위, 이미정 선수는 3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정윤재 선수가 13위로 조금 높고
이미정 선수는 17위로 조금 낮은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순위에서 9위인 정윤지 선수를 저는 2픽의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1픽에서도 사실 여러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또민지 선수라고 불리는 박민지 선수가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디펜딩 네. 챔피언이기도 하고 박민지 선수를 뽑아야만 할 이유를 뽑자 그러면 한 6가지가 막 그럼요. 쭉쭉쭉 나올 텐데 그리고 김수지 선수도 이 대회에서 잘했고 그 스트록스 게인드가 높은 순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스폰서 대회라고 하면 네. 또 선수들이 그 좀 추가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김민배 선수도 좀 눈에 들어오는 선수였고 여러 선수들 중에 최종적으로는 네. 누군가요? 이 대회 그리고 블루 헤런 코스에서 좀 잘 칠 걸로 예상이 되는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김수지 선수를 1픽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어떤 데이터예요? 네, 그 아까 그 앞서서 얘기했던 그 스트록스 게인드, 이 블루 헤런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의 스트록스 게인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김수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 저 다 비껴갔어요. 어떡해. 저도 다 생각했던 선수들인데 워낙 선수들의 장점이 다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혹시 보시면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네. 사실 여러 선수들이 좀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네. 그 선수들 중에서도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에서도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었는데 남달라 그 박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상으로 KLPGA 대회에 많이 출전하지 않아서 네.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대회에서 이제 항상 좀 주목해야 될 그리고 KLPGA에 출전했을 때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아서 저는 와일드카드로 박성현 선수 그리고 이 대회에서 이 코스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김희지 선수를 뽑았고요. 네. 4픽에서는 김재희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3픽에서는 고지우 2픽에서는 정윤지 그리고 1픽에서는 김수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데이터에 기반한 본부장님의 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믿고 보시면 좋을 픽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KLPGA 계시는 네. 과장님의 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뭐 공식력까지는 아니지만 제 픽을 지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저는 좀 스토리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픽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스폰서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김민별 선수를 골랐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고려를 많이 했냐면 픽앤골프에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선수별로 포인트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선수별 랭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만 지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2픽에서는 이가영 선수, 3픽에서는 최혜림 선수, 4픽에서는 배소연 선수,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에서는 박성현, 김희지 이렇게 골라봤는데 배소연 선수 옆에 아마 순위 변동됐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배소연 선수가 4그룹에 있을 때, 4픽 그룹에 있을 때 배소연 선수를 픽을 해놨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 배소연 선수가 요즘 최근에 잘 치셔가지고 3그룹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4그룹에서 배소연 선수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좋은 점이죠. 왜냐면 배소연 선수가 3그룹으로 이동하면 배소연 선수를 3그룹에서 선택함으로써 최혜림 선수를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4그룹에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두 분을 지금 다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성현 선수도 워낙 뭐 장타를 치는 선수고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렇게 픽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골사랑님이 저랑 진짜 비슷하시네요. 그리고 눈사람님이 마다솜 선수 좀 봐주세요. 우승 뒤로 샷감이 안정되고 한 단계 더 강자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마다솜 선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소연 선수 올 시즌 될까 말까 하는데 계속 조짐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배소연 선수 계속 찍고 계시네요. 또 골사랑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각자 또 응원하는 선수가 있으시겠죠.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픽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 픽은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박민지 선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1픽에서는 박민지 선수가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일단 또 기록적인 면에서도 괜찮은데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아, 박민지 선수 괜찮을까요?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네, 박민지 선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 박민지 선수가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박민지 선수도 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박주영 선수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진짜 데뷔 14년 만에 우승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제 나머지 픽들 한번 좀 봐주시면 본부장님이 항상 뽑으셨던 선수가 있거든요. 네, 최예림 선수. 맞아요. 네. 이거는 뭐 항상 뽑으셔가지고 제가 한 네. 번은 되겠지 하고 한번 네. 뽑아봤습니다. 네, 최예림 네. 선수 분명히 한 방이 있는 선수여서 네, 맞아요. 좀 그리고 네.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송가은 선수랑 박보겸 선수는 저희 SBS 골프 아카데미에 최근에 출연을 했던 선수들이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뽑아봤고요. 현세린 선수도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중계를 보다 보면 많이 보여가지고 맞아요. 또 마지막으로 뽑아봤습니다. 제 픽은 좀 어떤가요? 네, 이 픽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좀 네.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좀 컨셉을 가지고 골랐잖아요. 네. 뭐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코스에서 좀 잘 쳤던 선수를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뽑아봤고요. 네.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픽앤골프에서 많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선수로 뽑아봤고 진달래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우승자의 힘을 주면서 네. 좀 관심이 가는 맞아요, 선수들 맞아요. 위주로 뽑아봤다. 네. 응원하는 마음이 좀 그렇죠. 느껴지는 그런 픽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중계를 보다 보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픽앤골프도 픽앤골프지만 마지막 이제 메이저 대회 제23회 하이트즐로 챔피언십의 우승자를 한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다 1픽으로 꼽아보신 분들이 우승자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좀 우승자 예측을 하면서 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우승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좀 엇갈리는 마음이었어요. 네. 그 박민지 선수가 2연패를 그렇죠. 해야지 라는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네. 2연패를 할 수 있을까 싶지 어려울 텐데 라는 마음도 있고 그게 네. 막 엇갈리다가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김수지 선수를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지 선수가 우승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픽은 김수지 선수 기억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의 픽 알려주세요. 네, 저의 픽은 김민별 선수죠. 네. 하이트진로 소속 선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프리뷰쇼를 준비하면서 네. 하이트진로 소속 선수인 김민별 선수를 인터뷰 아까 보셨던 네. 그 VCR로 보셨던 그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 좀 각오가 남달라 보였어요. 그래요. 이번에 눈빛이 막 빛났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빛이 나고 되게 좀 진한 각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김민별 선수가 우승을 하리라.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너무한가요? 네. 네,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라잉 덤보님이 과장님 마음 내 마음 그리고 골사랑님이 과장님 사심픽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김민별 선수도 우승이 예측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또 저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박민지 선수, 또민지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박민지 선수, 또 이것도 사심이긴 해요. 저 좋아합니다. 박민지 선수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코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박민지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또 파란색 옷을 입으셨네요, 박민지. 그러게요. 진짜 박민지 선수도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네요. 박민지 선수 인터뷰할 때는 도끼가 가득하지 않았나요? 도끼 가득했어요. 박민지 선수도 도끼 가득했는데 네. 저는 김민별 선수가 조금 더 도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사랑님이 이렇게 진달래 아나운서가 맞출 것 같네요 하셨는데 이거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내기 할까요? 맞추면 어떻게 돼? 네, 내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춘 사람이 쏘는 걸로 하시죠. 아니 그런 게 어디서 맞춘 사람한테 뭘 해줘야죠. 맞춘 사람이 쏘는 게 어디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내년에 알려드리는 걸로. 저희 뭐 가능하면 뭐 SNS나 그런 식으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시간이 또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저는 얼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또 이야기를 막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골사랑님이 10,000원씩 묻으시죠 했는데 더 많이 묻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먹을 거여가지고. 이렇게 KPTV KLPGA 프리뷰쇼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함께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빨리 끝나게 돼서 너무나 아쉽고 오늘 이렇게 프리뷰쇼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한 분씩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이 프리뷰쇼를 기획을 하면서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좀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워낙 잘해주시는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 덕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또 저도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프리뷰쇼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네. 또 이 대회들에 대해서 역사나 뭐 관전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KLPGA 사무국을 다니는 직원으로서도 되게 좀 지식을 많이 쌓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 시즌에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루아 써니님이 다시 보기 어디서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가 끝나고 나서 풀 버전이 아마 네이버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시즌에도 할 예정이니까 과장님의 공이 컸어요. 과장님께서 이번 프로그램을 아이고. 추진하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실 관계자분들 다음 시즌에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이렇게 더 쌓이고 막 갑자기 여기 뒤에도 뭐가 그렇죠.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처음 이렇게 라이브 방송 그리고 방송 자체를 처음 이제 하게 돼서 네. 긴장도 많이 되고 여전히 긴장은 많이 됩니다. 긴장 많이 되는데 골프 데이터로 이런 좀 새롭게 골프를 즐기는 방식들을 좀 소개할 수 있어서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달래 아나운서님하고 리허설을 할 때나 네. 아니면 방송 중에 데이터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재밌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팬 여러분들, 그 KLPGA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이런 데이터들은 재밌어 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뭐 이런 좋은 방송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내년 후년 계속돼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고 좀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골프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 아쉬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올 시즌 골사랑님이 보내주셨군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근데 진짜 저도 처음 보긴 했어요. 이렇게 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픽해보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딱 살펴보고 가면 너무 중계를 보면서 재밌잖아요. 그 코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었는데 지금 아이디가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번 골프 프로그램 수준이 높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예측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KHSJDS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렇게 한 시즌 KPTV, KLPGA 프리뷰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좀 낯설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항상 지금 시간이 초과되고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뭐 저희가 짜여진 대본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더 추가가 되고 추가가 돼서 계속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올 시즌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갈수록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과장님께서 이벤트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네. 이벤트가 있나요? 이벤트가 저희가 또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저희 내일 경기는 몇 시부터 중계해 주나요? 라는 댓글들이 좀 많이 보여서 네, 몇 시예요? 메이저 대회는 중계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네.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8시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 4라운드는 16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마지막으로 M자로 시작하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내년에 메이저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스탱님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매 주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하긴 힘들겠지만 더 많은 대회들을 이렇게 다뤄서 시청자분들이 중계를 보실 때 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설명 네, 이제 이벤트 해주시죠. 설명 진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뷰쇼가 끝나면 저희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해놨고 이미 지금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오늘부터 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퀴즈를 지금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땡땡데이로 진행되는 제23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의 3, 4라운드는 파란 계열의 의상을 입고 방문하는 갤러리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네. 라고 되어 있는 퀴즈입니다. 보기가 있는데요. 1번은 파란, 2번은 블루, 3번은 진로, 4번 테라, 5번 켈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번호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했어요. 네. 잘 보셨으면 보신 분들은 네. 아실 거고 그리고 네.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약간 저희가 이렇게 또 예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함정이 하나 있긴 네. 하죠. 함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내 감엔 이걸 것 같다 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서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지금 다 약간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오,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진달래 나가지 마라. 계속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도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지금 되게 오랫동안 방송을 한 것 같거든요. 이미 시간이 초과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벤트 설명해 주신 거 꼭 한번 맞춰서, 선물 보내주시는 거죠? 상품. 네, 상품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꼭 한번 타가시고요. 이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시작한 KPTV, KLPGA 프리뷰쇼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댓글창에도 좀 어떠셨는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PTV, KLPGA 프리뷰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